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카페 시사카페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에 오다 보니까요. 창원 KBS 근처에 나무들이 여러분 이제 5월이 얼마 안 있으면 가는데 너무 푸르른 거 있죠. 청년 같다 이런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청년처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분들은 늘 청년이세요. 심규환 전 경남도 의원, 김갑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늘 푸르른 청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까? 딱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요? 좋으시죠? 고맙습니다. 네. 어떠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마워요. 예.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민선 지방자치가 올해로 딱 20년이 됐더라고요. 예. 20년이면은 상상이 두 번 변했죠. 예. 청년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자치 평가. 뭐 점수를 좀 매겨본다면. 100점 만점으로 하자면 한 70점 정도는 저는 줄 수 있다고 보는 게. 70이면 양호합니다. 예,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일부 시민들은 좀 미흡하다고 많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를 할 여건을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은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면 뭐 그 정도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요즘 이제 페일이냐 패스냐, 그러니까 통과냐 낙제냐 이렇게 둘로 나눈다면 저는 뭐 낙제는 훨씬 극복한 지 몇 할 정도는 오래됐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맥락과 좀 비슷하게 맞춰서 우리가 이제 사실 지방 분권이라는 것들을 헌법에서 명시한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한데 그 지방 분권이 얼마만큼 구현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지방자치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토양은 만들어져 있지 못한 상태에서 훌륭한 지방자치의 성과들을 갖다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연못구어다. 네.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큰 범주 안에 예외가 아니겠지만 특히 이제 지방 권력, 지방 의회 자질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여전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방자치 20년 20살 청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오늘 저희 카페의 메뉴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너무나도 지방자치가 무력화되고 또 중앙집권적 그 정치 문화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서 광역의원 정책 보좌관제 이것이 이제 살펴보니까 저희가 오늘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야당의 정청래 의원이 이제 상정을 했는데 본회의 통과 못한 상황인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우리 경남도 의회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경남도 의회뿐만 아니라 광역의원들은 대부분 아마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 여태까지 이런 보좌관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거나 그렇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보좌관이 없어서 의정 활동을 못 한 것이 아니고 흔히 우리 지방의회의 문제 또 지방자치점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내용 중에서 이제 각 지방의원의 그런 전문성이나 자질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것 같으면 보좌관을 이렇게 도입함으로 해서 그 의원들의 부족한 전문성과 자질을 좀 향상시키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자료 화면에도 보셨지만은 지난 유정복 전 장관께서 보좌관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게 사실 여권에서 그리 말했지만 사실 추진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번에 아마 2012년인가 아마 이걸 아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광역의원들에게 보좌관을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도입하는 것인데 그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보좌관을 두게 되면 이제 개인 비서와 행세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속은 의회 소속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이걸 2년 정도 이렇게 운영해보고 그 성과를 봐서 이걸 제도적으로 도입하자는 이런 아닌데 이번에 사실 이제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역의 도의원들은 여든 야든 상관없이 한 목소리로 지금 보좌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원칙적인 의미에서는 도입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전제 조건과 넘어야 될 산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차츰 이제 얘기를 좀 하겠지만은 뭐 이를테면 그런 거죠. 우리가 경남도만 하더라도 1년 예산이 한 7조 정도 육박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26, 7조 어마어마한 예산 1년 동안 쓰는 돈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예산들이 어디에 집행이 되고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업무 양은 무지막지하게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아 정말 내 몸이 둘이라도 감당이 안 되겠다. 근데 몸은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정도만 더 보태주면은 정말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관철시키면서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기도 하고 또 감시와 견제를 충분히 하면서 어떤 그 도정의 전횡이라든지 독주 이런 것들을 견제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사항은 당연히 가지는 게 맞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우리가 늘 이럴 때마다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것들이 국민정서법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정서가 이제 워낙에 반정치 또는 정치 혐오 뭐 이런 심리들이 워낙 기저에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설득하고 극복할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오늘은 말이죠. 우리 저 심교환 의원님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자고요. 경험이 도의원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렇게 정말 전문적으로 옆에서 도와주는 이런 정책 보좌관이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느끼셨는지 어떠셨는지. 강력하게 느낀 것은 아니고 강력하게 느낀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고 느낀 바는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이제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이제 의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보조 인력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2011년도에 경남도 의회 차원에서 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그 광역의원들에게 보좌관 제도를 도입했을 때 어떤 행태가 바람직한가. 그 우리 도의원들은 대부분 개인 비서 형태로 보좌관이 필요하다 했고 오히려 공무원들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전문위원실에 이렇게 소속시켜서 의원들의 활동을 말 그대로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런 그 조사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의원들에게 그런 보좌 인력은 필요하지만은 그 1인에게 한 명씩 보좌관 형태를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국회의원을 한번 보자고요. 뭐 도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비교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나라 일을 하시는 건 다 똑같으니까요. 그 국회의원들은 정책 보좌관들이 7명씩 토탈 9명이 아, 그렇죠. 거기다가 인턴을 추가로 둘 수 있는. 네, 근데 그분들이 그 보좌관 제대로 쓰면서 그러니까 보좌관이 옆에서 잘 보필해주면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 김갑수 대표께서 그 부분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정치에 대한 만족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면은 대다수 국민들은 안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 제가 여의도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다수의 보좌진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회의원 지금 300명인데 이게 적절한 거냐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 대비 사실 우리가 적다는 주장을 학자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농림해양수산위원회라는 상임위가 있어요. 그럼 농림, 해양, 수산 이걸 그냥 의원 겨우 그냥 몇십 명에서 전부 다 둘러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들이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다루어지는 민초들의 삶과 거기에 다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예산과 정책들은 감당 안 될 만큼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보좌진들의 역할도 제대로 좀 활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 그런 점에서 저는 마냥 그냥 정치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야 그거 줄여라. 이럴수록 정치는 훨씬 더 피폐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우리는 궁금해요. 도의원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도의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난 무슨 일을 했다. 도의원 시절에.
그러니까 쉽게 좀. 예, 네. 보통 이렇게 말하면 추상적으로는 뭐 횡부를 감시 견제하고 그 예산을 심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추상적이기 때문에 와닿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 전임 교육감 시절에 그 수학 여행 경비를 저소득층에 이렇게 보조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조례를 심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네. 또 홍준표 지사 취임하고 나서 되게 논란이 많았죠. 그 어려운 폐업 문제도 그 우리 경남도 의회에서 조례로서 어려운 폐업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게 집행이 된 겁니다. 물론 그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은 그런 주요한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또 이번에 그 논란이 많이 되는 무상급식 부분 네, 역시 네. 이것도 우리 경남도 의회에서 예산으로 이렇게 통과되어야 이게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는 도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 참 열심히 일하고 계실 텐데도 예. 예를 들어서 보좌관 한 분을 쓴다. 그럴 때 그것이 국고를 통해서 지급이 되는 거죠. 지원이 되는 아니죠. 거죠.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제도에 경남도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낸 세금으로서 해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결국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러면 그 우리 심 의원님 도의원이셨을 때 월급은 얼마 받으셨어요? 보통 이제 저도 많은 질문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월급 네. 개념이 아니고 그냥 수당 개념입니다. 수당이고. 예. 네. 왜 그러면 급여를 받아서 그걸로서 내가 노동을 제공하고 그걸로서 생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국회의원도 세비라 그러고 우리 지방의원들도 그냥 수당 형태로 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의원들 그런 이제 수당 같은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의 규모와 재정 규모, 인구 이런 걸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적게는 3,500만 원에서 한 6,500만 원 연 네. 예, 그렇게 되어 있고 3,500 같은 경우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 워낙 규모가 적으니까 아마 그럴 것 같고 6,500 정도는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 의원님 경우는 중간에 저도 제가 계산 안 해봐서 모르는데 사실 여기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경남도 의회 같은 경우는 연간 현재 한 5,300만 원 정도 연간. 그게 이제 의정활동비로서 부족하진 그렇죠. 않으세요?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많아가지고 제가 의정 활동할 때 의정비 심의를 해서 한 번 의정비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지금 의정 활동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올려준 그 의정비를 받고 있는 부족하다는 것은 주로 어디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아니 왜냐하면 부족하면 이유가 이제 있어야 되고 우리 알아야 이제 또 뭐 인상을 해드리는 데 동의하든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주로 의원들이 활동할 때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같은 경우, 또 자기들이 뭐 공부를 하거나 뭐 책을 사보거나 사실 그런 부분은 많이 없다고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 또 자신들이 이렇게 민원인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지역 그런 상황을 볼 것 같으면 그 예를 들어서 뭐 차라도 하고 식사라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도의원을 하면서 직업을 이렇게 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업을 병행을 했는데 사실 대부분 자기 직업을 병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주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그 부분으로 생계비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는 그 야권 이렇게 도의원 중에서는 정말 그 의정 그 수당을 가지고 자기 생계까지 유지하고 또 그분은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여론조사도 하고 그 자료집도 만들고 하는데 그걸로 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그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제 우리 시민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좌관제 도입에 대해서 저희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만나보시죠. 도의원요? 도의원은 뭐 우리는 잘 기억은 잘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관심이 없으니까 잘 뭐 생각을 안 하고 도의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때 나오면은 그 사람이 누구라 하고 찍어주지 다른 거는 뭐 별로 없어요. 그 어떨 때는 보면 뭐 필요도 없을 때도 있는 것 같고 또 그게 없으면 또 정치가 안 되잖아요 또. 그거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좀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선거할 때는 맞닥 들어봤지 그 애는 몰라요. 선거할 때 뭐 열심히 뭐 뛰는 악수하고 그러지 뭐 지나고 나면 뭐 쳐다봅니까? 그 사람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관심 없어요 그런 데에서.
그 정도는 저 실력이 갖추고 있는 사람이 도의원 정도로 해야죠. 도의원 하면서 보좌관 두고 뭐 두고 이러면 그 국민 세금 전부 다 나간다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나 찬성 못해요. 보좌관을 늘리는 건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세금 쓸데없는 데 쓰는 곳도 많은데 차라리 그냥 뭐 나올지 몰라도 더 좋은 정책이라든가 그런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실제 국회의원도 그렇고 도의원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실제 하는 일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대로 공부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자비로라도 얼마든지 세비로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건데 능력 없는 사람들이 받는 거는 사실 별로 달갑진 않아요. 능력 없는 사람들이 세금으로서 세비를 받는다는 세비로 보좌관을 둔다는 것 자체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서민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앉아서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실제로 사람들한테 나와서 어떠한 게 문제인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거기에 맞춰서 끌어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좀 넓게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서운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더 열심히 하시라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이셨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도의원 한 분을 좀 모셔가지고요. 직접 좀 얘기를 들어보죠. 왜 보좌관이 필요하신 건지. 경상남도의회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십니다. 안철우 위원장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앉으시고요. 네. 위원장님 혼자 오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도 보좌관이 없으세요? 예,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 보좌관이 필요하다. 예. 내가 꼭 필요한데 진짜 아쉽다 했던 어떤 경험들? 그런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방 기초의원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기초의원 할 때 느꼈던 점이 정말 광역의원보다 기초의원들이 정말 주민들하고 가까이 하고 현장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네, 네. 좀 열심히 하는 우리 기초의원님들을 보면 자전거를 타고 골목골목을 누비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의 시간이나 개인의 역량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 광역의원들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경상남도와 도청의 교육청의 예산이 무려 11조에 육박합니다. 네. 11조 육박하는데 정말 이 11조에 육박하는 이런 예산들을 정말 제대로 심의도 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는 물론이고 더 특히 중요한 조례 제정 문제, 네, 네. 정말 전문적인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보좌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특히 조례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된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또 있어야 되고 네, 네. 또 많은 또 이해 관계자들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됩니다. 정말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의원 개개인의 네. 역량에만 맡겨놓는다면 이거는 좀 구조적인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네. 지금 이번에도 이제 법사위에서 지방재정법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그동안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들을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하는 누리과정을 그 법과 이 법을 같이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지방재정법만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통과시킬 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의 당론으로 반대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예. 과연 절대 다수가 새누리당 소속인 경남도의회 의원들께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절대 의원들이 다 반대하고 계신 그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을 거냐. 우리가 보좌관을 두는 부분에 대한 그런 좀 좋지 않은 생각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차후에 시행령을 통해서 하든지 할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순기능이 있고 또 국회의원이나 사실 우리 지방의회는 상호 보완 협력적인 그런 관계로 적게는 우리 도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일꾼들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으로 아마 국회의원들이 같이 생각만 해준다면 지속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려되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앙 정치에 이런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가 얽힌다면 뭐 상당히 좀 힘들지 않나 이런 걱정도 됩니다. 지속적으로 만나셔서 필요성을 언급하고 도입을 요구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게 우리 특위의 할 역할입니다. 네, 특위가 할 역할이다. 도의원이셨던 우리 위원. 강력의회 차원에서는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편법적으로 사실 보좌관 제도를 일부 도입해서 운영도 했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경고를 했죠. 편법적인 운영하지 말아야 했고. 현재 앞으로 이 부분은 지금 국회 통과는 사실상 보류됐지만은 계속적으로 아마 광역의회 차원에서는 재개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과연 국회의원들이 바라보는 그 보좌관 제도의 문제점, 지방의원들의 뭐 자질 논란 부분. 그럼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질이 뛰어나서 보좌관을 9명이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인지,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도 그 9명의 보좌 인력을 하지만 사실상 전문적으로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인력은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오히려 그 실질적으로 개인 비서 형태로 사실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역의 차원에서 지속적인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는 어려움이 많겠지만은 저는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문제는 좀 다만 아쉬운 게 현재도 그 경남도 의회 같은 경우는 직간접적으로 물론 행정 보는 업무도 있습니다만은 의회의 그런 인원이 한 80~9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론 순수하게 지원하는 인원은 한 3분의 1 정도 이하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오히려 사실 좀 미흡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어렵겠지만은 그런 지원 제도를 좀 더 활용해서 미흡하지만은 좀 보좌의 그 기능을 도움받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의회가 주민들을 이제 설득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보좌관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앞으로 주민들의 어떤 생활과 소통을 위해서. 지금 주민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제가 몇 분을 만나서 이 보좌관제를 우려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교육청과 도청의 예산이 11조가 되는데 정말 이걸 제대로 이 예산을 잘 감시해서 1%만 절약한다면 무려 1,100억이라는 돈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고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고요. 또 좀 더 한 가지 제가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의원이 6대, 7대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는데 8대부터 지금 유급화되었습니다. 네.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한 내용을 보니까 6대, 7대 때 보니까 의원 발의가 각 4년 동안 3건씩 밖에 없었고요. 9대 의회에 와서 81건, 그리고 8대 의회에서 81건, 9대 의회에서 142건이라는 엄청난 조례 제정을 의원 발의를 했습니다. 돈 받으니까 열심히 하더라. 돈 받은 그렇죠. 만큼. 네, 유료 유급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전문 인력들이 많이 의회에 들어오고 그렇죠. 그런 이 간접적인 그런 결과를 본다면 보좌관 제도에 대해서 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또 더 큰 우리가 효과를 또 성과를 얻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열심히 노력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남도 의회 지방자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안철우 위원장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말이죠. 지방자치 발전을 고민하는 참여연대 한 분 모시고 말씀 나눌게요. 마창진 참여연대 조유목 사무처장 모시고 얘기 나눕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 하시고요. 이 지방의회 보좌관 도입 요구가 상당히 오래됐네요. 요구한 기간이. 제 기억으로는 이미 92년도 이때부터 지역별로 좀 상황은 다르지만 끊임없이 좀 요구들이 나왔죠. 근데 이제 이게 주로 이제 한번 이야기가 나왔다가 지속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토론 과정을 거치고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들은 생략된 채 불쑥불쑥 튀어나왔다는 거죠. 특히 이제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이제 이렇게 좀 나온다든가. 그래서
그 제기된 지는 오래됐지만은 오래된 것만큼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 과정들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은 노력할 기회가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뭐 선거 때를 이용한다거나 본인들의 이득이 있는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다거나 그럴 때마다 불쑥불쑥 내놨더라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좀 보고 그럼 있고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반대 의견이신가요? 뭐 요즘에 이제 시민단체도 엄청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뭐 시민단체의 입장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기는 좀 참여연대 입장. 네, 참여연대의 경우는 어쨌든 저희는 그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상 어떤 그 단체장의 권한에 비해서 지방의회나 지방의원들의 권한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장의 독주를 지방의회가 견제하기는 현실적 한계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지방의회나 지방의원들의 어떤 권한을 강화시키고 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네. 저는 그런 점에서 그런 과정의 하나로 어떤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이런 보좌 인력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대체로 다 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과연 지금 시기냐 내지는 어떤 다른 제도를 먼저 도입하고 난 뒤에 그 성과를 좀 봐가면서 보좌 인력을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적 정서가 나쁘잖아요. 그러면은 이 보좌 인력과 더불어서 지방의원들의 어떤 그 도덕성, 그다음에 어떤 성실성 이런 것들을 좀 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능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네. 이게 동시에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제 조건으로 놓는다면 어떤 조건을 좀 놓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오늘 토론하기 전에 이렇게 쭉 저희들이 이제 시민단체가 이렇게 주장했던 내용들을 쭉 보니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이제 기관 대리평 중에서도 강시장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의회 권한이 상당히 미약한데요. 환경도 상당히 안 좋고요. 그럼 이제 지방의회라든가 지방의원들의 어떤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우리 전직 도의원님이시기에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치 입법권이라든가 자치 재정권이라든가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선이 이제 일단 좀 시급하다고 보고요. 보좌 인력과 관련된 문제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의회 사무처가 독립이 안 돼 있는데 일단은 의회 사무처 독립을 하고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의장 추천권이 있지만은 사실상은 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의회 의정 활동에 대한 어떤 전폭적인 어떤 그 지원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겠느냐, 가능하겠느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그 의회 그 사무처로 완전히 독립을 해서 그러니까 뭐 그 직렬제,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임명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쉽지는 않지만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장에게 임명권이 아니라 아예 임용권 자체를 줘버리는 이제 그런 것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을 좀 확충을 해서 어떤 의정 활동에 대한 질을 좀 높이는 이런 것들이 일단 먼저 좀 논의가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정말 보좌 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국민적 어떤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면 강약 의원은 정당 공천제를 통해서 다 당선되신 분들입니다. 1차적으로는 정당이 소속 정당 도의원들에 대한 정착 보좌 기능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런 노력은 전제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또 보좌관제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에 다양한 전문가, 인적 역량들이 있다는 거죠. 도의원들이 좀 이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 일부 의원들이 좀 활용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좀 국민들에게 어떤 도의원들의 어떤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심규환 의원님. 예, 우리 사무처장님 지금까지 우리 이제 경남도의 지방자치에 관련돼서 많은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런 전제 조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100% 공감합니다. 오히려 그 당장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우리 보좌관 제도 도입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은 앞서 말씀했지만은 직원의 인사권 독립 부분도 사실 의회 기능 가운데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특별히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고 또 정당의 책임은 사실 제가 생각도 안 하셨는데 정말 이게 말씀 잘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당에서 공천만 하고 그 의원들 활동에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제가 의정 활동할 때도 뭐 도당이 있는데 거기서 정책적으로 보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 당시 이제 사무처장에게 도담 차원에서 그런 팀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한번 건의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뭐 메모는 하셨는데 네, 그대로 메모지를 잊어버리신 거예요. 예, 아마 함흥차사인데 정말 정당이 공천제를 이렇게 주장할 것 같으면 그에 걸맞는 그 책임감도 느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처장님 말씀 제가 상당히 공감하고 잘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맞물려서 우리가 그 정치에 입문하는 코스웍 자체가 우리나라에 전무합니다. 사실은 이제 외국처럼 대학 때, 고등학교 때 정치인의 꿈을 꾸고 그래서 이제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서 나는 광역의원 이렇게 쭉 나름대로 코스웍이 있는데 정당도 마찬가지고 좀 이렇게 예측 가능한 그런 사람에서 정치에 관심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코스웍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그 돈 조금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명예욕으로 나 그냥 그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이나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겸직으로 들어온 경우가 제법 있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주로 자질 시비에 이제 연루가 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준비된 사람들이 이 정치권에 입문할 수 있는 코스웍,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정당에 또는 그 지역사회에 충분히 좀 또 대학에 이런 부분들에 반영이 되는 것들도 장기적으로 이 보좌진 인력은 뭐 수반돼야 되겠지만 당장의 어떤 그 필요한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아니겠느냐. 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국회에 상정됐던 그 보좌관제하고 그 기존에 거론됐던 유급 보좌관 그 차이가 어떤 게 있죠? 사실 이번에 그 야당 의원에 의해서 이제 발의된 그 의원 보좌관제는 기존하고 이제 거의 이제 동일한데 이게 이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정책 보좌관제로 명칭도 바뀌었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개인 의원 소속에서 이게 개인 비서 이제 우려되고 있으니까 그 의회 소속으로 이렇게 이제 바꾼 부분들이 좀 이제 다른 거고요. 문제는 이제 시행령이 나와봐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용권이 누구에게 있는 건지 이 상임위실에서 배치를 한다는데 뭐 의원 1인당 지정을 해준다는 문제인지 그래서 현재까지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좀 비켜가기 아닌가. 내용상으로는 거의 동일한데 구체적인 평가는 좀 더 시행령이 나와봐야. 예. 그러면 지방자치 20년인데요. 20년이면 상당한 기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경남도의회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방향을 제시를 해주신다면 하시고 싶은 말씀도 좀. 저는 최근에 이제 무상급식 문제라든가 일련의 이렇게 이제 사태를 보면서 그 의원님들이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도지사, 시장 군수는 집행기관의 장입니다. 예. 도민의 대표기관은 지방의회고 도의원 개개인입니다. 저는 이러한 그 도의원들의 어떤 사회적 위상, 정치적 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시고 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정말 내 위치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각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배려하시는 거죠, 우리. 그래서 도대체 의회가 왜 존립하는가? 의회가 의회다워야 된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의원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의회가 의회다워야 된다는 거 다 아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에 정말 의회를 의회답게 좀 만드시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으로서의 정말 그 기능을 좀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창진 참여연대 조유묵 사무처장님과 얘기 나눠봤는데 두 분께서도 어떻게 경남도 의회에 바란다 한마디씩 하고 우리 마무리할까요? 예. 네. 우리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우리 의원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의원으로서 이제 주어진 그런 권한이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정말 시민들이 보좌관제 도입을 동의하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경남도 현 그 상황을 볼 때 정말 경남도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민들이 정말 기대하는 그런 의정 활동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만약에 경남도에 유급 보좌관이 도입이 된다면 1년 예산이 한 16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아까 이제 우리 도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7조에서 한 11조 가량의 예산을 심의하고 이제 이런 기관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를테면 뭐 어마어마한 큰 사업들을 할 때 정말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냥 모르고 통과시켜준
이런 조례들을 한두 개 정도만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다든지 이랬을 때 절감하게 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막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필요성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지를 못 받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뭐 그 내용 없는 해외 연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빌미를 잡힐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줄이면서 저 사람들한테 일할 기회를 제대로 줘야 되겠구나라는 그 필요성과 근거들을 네. 지속적으로 유권자들한테 좀 제공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그래 쟤네들도 일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지. 그래야 우리 세금이 좀 줄겠지. 네. 라고 고개 끄덕이는 유권자들이 많아질 거다. 그럼 그때까지는 한시적이나마 전문위원을 훨씬 더 좀 확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과도기적인 접근도 중장기적으로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열띤 토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